흐라멘베르, 이제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그다음에 커티스 존슨, 그다음에 엘리엇까지 통나무를 다 똑같은 힘을 들고 있는 듯한. 아 여기 그래서 이거. 근데 아스날은 요즘 롤 좀 한다고 롤에서 많이 쓰는 표현. 통나무가 원래 이게 롤에서 많이 쓰는 그래요? 그럼 형이 이제 손만 대고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아듣네. 바로 알아듣는구만. 자,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17시 0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헤드볼 월요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철입니다. 네, 산뜻하게 주원 형의 롤 이야기로 오프닝을 출발해 왔고요. 다들 제가 저는 이제 롤을 하진 않고 형 보시긴 하죠?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자기는 괜찮긴 한데. 근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팀원들을 잘못 만나서 그게 경기 던지는 애들이 많고. 자, 지금 제 아이디 검색해서 티어 한번 들어가가지고 내 승률 좀 보여주세요. OPGG? 내 어제 그래서 내가 오늘은 승률 안 주는데 최근에 승률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렇게 잘 만나면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번 잘못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실력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연습 못 해요. 진짜로. 네. 이스타TV 추맨 나중에 보여주세요 얘기하면서. 네네네. 네, 그건 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러분들이 막 놀리고 하면서 나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비판할 건 비판한다고 나도 알겠지만 뭐 비판까지 아니더라도 놀릴 수 있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나도 좀 할 말이 있지. 그렇잖아.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또 저 나왔다. 나왔다. 아이언 2. 아이언 2야 나 벌써? 거봐. 아이언 2가 벌써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이언 4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솔직히 브론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도 끝이 아니야. 또 떨어져. 개판인데 형이 아니라. 이거 진짜 최근 오늘 지금 막 그 사운드 체크하면서 하고 왔거든요. 어허. 이거는 말린 경기, 두 경기 말린 그래요? 경기. 네, 그 알겠습니다. 밑에 거는 저 괜찮아요. 네. 어쨌든 조만간 이게 또 이제 주원 형이 얘기로 한번 뭔가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 메뉴 얘기 있고요. 리버풀 아스날도 얘기를 할 거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한국 축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또 형철이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이 오프닝 토크에 있어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우리 또 대표팀 이슈 얘기하면 또 이제 또 굉장히 어지러운 얘기로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그냥 아주 그냥 축구 얘기만 딱 빼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출장 갔어요. 네, 출장 갔는데 독일계 혼혈이죠. 카스트로프를 체크리스트에 올렸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로프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요? 일단은 2003년생. 03년생. 네, 한국계 선수기 때문에 한국, 독일 이중 국적이고요. 지금 니른베르크에서 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름은 옌스 카스트로프. 그리고 제가 찾아봤을 때 한국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옌스 카스트로프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외국인 선수라 생각을 하는데 한국계이기 때문에 외모가 우리하고 굉장히 좀 친숙한 면이 좀 있어요. 조금 있네요. 네. 뭔가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선수 같기도 그런 하고. 느낌, 약간 고려인 분들 좀 느낌도 있고 그러네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이 이제 니른베르크 지금 소속팀인데 클로제가 감독이에요. 네, 근데 클로제가 지금 중앙 미드필더로 일단 이 옌스 카스트로프를 계속 기용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를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가들을 좀 찾아봤는데 오른발 능력이 있고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중미죠? 중미. 그리고 뭐 기록을 보니까 다른 포지션도 뛰어본 경험이 좀 있는데 풀백도 잠깐 뛰었었고 프로필 그냥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미드필더에서 여러 역할을 다 소화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미드필더가 아니더 미드필더 내에서도 중앙, 뭐 공격 아니면 약간 아래쪽의 역할까지. 근데 평가를 봤을 때 오른발 능력이 있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봐서는 중앙 미드필더나 아니면 뭔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짝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때 조금 베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황인범 선수와 만약에 뭐 파트너로 뛸 수 있는 대표팀에 온다면 뭐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꾸준하게 이 카스트로프 얘기는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축구계 진보주의자로서 이 카스트로프의 대표팀 발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이제는 모든 어떤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태용 감독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좀 친숙해졌지만
인도네시아도 여기저기에서 선수들을 이제 서치하면서 데리고 네네네.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전력이 우리나라 대표팀에 도움이 된다면, 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충분히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찬우 형 축구계 보수주의자로서. 네. 아저 이거 무슨가요? 썰전인가요 지금? 아 그렇죠. 아 이게 뭐 실제로 뭐 무슨 다른 성향이 진보 보수다라기보다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 주원 형은 예전에도 2점 슛. 멀리서 골대를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네.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구 진보주의자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찬우 형은 또 이쪽에서 그런 것들이 킹스컵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킹스컵 나오기 전에 10년 전에 제가 그래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계 진보주의자. 네. 또 찬우 형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굉장히 해외 축구를 오래전부터 본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축구 보수주의자. 축구 보수주의자로서 이런 선수들의 어떤 대표팀 발탁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문제가 없죠. 이런 건 전혀 문제 없다. 없고 네. 다만 이제 일단 한국 선수로 뛴다는 거는 이제 한국 국적을 이제 획득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이제 잘 된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외국 선수들 외국에서도 똑같이 조금 이제 순혈주의를 고집했던 그런 곳조차도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네. 그런 선수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니까 또 더군다나 이 선수의 포지션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항상 좀 골치가 그죠? 되는 중앙 미드필더지요. 그 부분이니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형철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우리 대표팀이 강화될 수 있다면 충분히 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일단 절차상으로 지금 우리가 발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선수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소속팀도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한국 선수들 해외에서 대표팀 차출을 하는 것처럼 충분히 지금 이 카스트로프 선수도 차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는 뭐 여전히 이 선수에 대한 그 경기력을 확실히 평가하진 못했지만 요즘에 뉴스를 찾아봤는데 지금 세비야 영입설이 있어요. 세비야에서 지금 당장 이 선수를 좀 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니른베르크도 이제 일단 카스트로프를 갖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팔기 어렵다. 근데 26년까지 계약이라서 오는 여름에는 조금 더 큰 무대로 이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지금 세비야 이외에도 이전에 한두 달 정도 전부터 계속 이적설이 나왔는데 베르더 브레멘, 우니온 베를린 다 분데스리가 팀들이죠. 또 프리미어리그 팀 일부가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마 이번 여름에 지금 분데스리가 2에 있으니까 빅리그 쪽으로 좀 이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대표팀 특히나 사실 뭐 동계 종목에는 이미 우리가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죠. 귀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축구라는 대표팀 레벨의 어떤 그 대표팀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목을 많이 받는 팀에서 우리와 그러니까 생김이 다른 선수들이 뛰는 게 약간 어색한 순간들이 예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이 개방되지 않았나. 이 케이스는 사실 그리고 여기는 직접적인 한국인 핏줄을 들어가 받는 있고.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문제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몇 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아예 이제 외국인 선수인데 그죠. 그 선수를 이제 기화를 시키려고 했은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그냥 재미삼아 얘기 나온 거지만 세징야가 뭐 한국으로 귀화한다거나 뭐 전북의 이런 거. 애닝요도 그랬어요. 네. 예전에 못다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은 아예 외국인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제 기화를 시키자라는 거였으니까 그건 또 이 문제랑은 또 아예 다른 문제가 다르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선수 본인의 의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간에 지금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하게 뽑혔던 선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또 내심 또 한국 대표팀보다는 독일 대표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갈 수도 수 있겠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차치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오래 기다리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아. 내가 연령별 대표팀이 떴는데 내가 다른 나라 대표팀에서 제의도 왔었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흔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난 그래도 프랑스 대표팀 뛰고 싶은데 그쵸.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사실 이 선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그 왜 한참 시간이 지나면 네. 유럽이나 미국만큼 힘들겠지만 우리도 생김은 다르지만 당연히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긴 하겠죠. 왔다고 봐도 그쵸, 무방하지 맞죠. 이제 완전히 왔나?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세계화의 시대니까. 네. 저는 사실 국가대표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국가대표 경기를 당연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금메달 하나만 따로 와 했던 시절부터 이제 봤기 때문에 되게 좀 진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어쩌면은 이제 큰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을 걸고 뛰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런 느낌보다 그냥 잠깐 단일 대회에 뛰는 어떤 맞아. 그 새로운 클럽의 느낌? 네. 또 살짝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월드컵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냈거나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 나라가 그냥 축구 잘한다라고 여기서 끝나는 거지. 옛날에는 축구로서 국위 성향했다. 네. 역시 대한민국의 어떤 아니면 그 나라의 그렇지. 어떤 기계를 축구로 보여줬다. 축구는 전쟁이다. 막 이런 느낌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네, 줄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니 요즘에 뭐 조나단 씨 되게 많이 여러 TV나 네. 아니면 예능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개웃기잖아요. 근데 웃기죠. 솔직히 조나단 씨를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는? 그 조나단한테 콩고물 보면 총 들잖아. 그 영상 개웃겨.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생김새로 뭐 그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구분짓는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생김새나 그런 걸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무식한 사람 소리 그래. 들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신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야죠. 편견 없는. 아, 그렇습니다. 어디 조씨인가? 네. 자, 홍명보호의 이제 카스트로프 체크 얘기를 잠깐 해봤고, 자, 그 다음, 울산 얘기도 잠깐, 역시 또 이제 오프닝 토크 형체와 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울산 HD의 스쿼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나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너무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어지고 있죠? 그쵸. 일단은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갔죠. 네. 뭐 서브 골키퍼의 조수혁 선수. 지금 베리나이스의 이제 울산 영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북청주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낯설고, 주민규와 임종원처럼 지난 시즌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들도 일단 대전으로 다 이적을 했어요. 윤일록도 오늘 또 강원행이 발표가 났고, 베테랑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간 울산이 됐는데,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은 뭐 이균, 뭐 박민서, 허율, 이진현, 이재익, 강상훈, 윤종규까지 베테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나이대가 상당히 젊어졌고 아주 어려졌죠. 인원이 특히 굉장히 많아요. 네. 올 시즌 K리그1 이적 시장을 보면서 지금 울산, 서울, 대전 저는 이 세 팀이 정말 좀 활발하게 영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울산이 머릿수로만 놓고 봐도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팀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가끔 너무 대폭 바뀌었을 때 생각보다 이 조직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중심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울산 팬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일단 활발한 움직임을 좀 필요로 하긴 했어요. 아, 그거는 좀 좋다.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축구팀 팬들은 우리 이적 시장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그쵸. 현직에 계신 분들보다도 팬들은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특히 울산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문제점들, 기동력 저하가 된 문제점, 그로 인해서 리그는 그래도 성적을 잘 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리그 스테이지 성적이 너무 초라했잖아요. 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속도에서 아예 밀리고 뒷공간을 계속 내주고 상대가 역습을 준비할 때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에너지 대 에너지 싸움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울산의 후반에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리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지. 버틸 만큼 버텼다.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얼굴도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얼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컨셉에 딱 걸맞는 이적 시장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좋은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팬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 자, 그럼 축구계의 대표적인 K리그맨으로서 네. 지금 울산의 어떤 이적 시장 행보, 그리고 다음 시즌 어떤 예상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게 뭐냐면 아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판곤 감독이 예. 좀 오랫동안 팀을 좀 맡았으면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영입은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저는 김판곤 감독이 리그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아침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긴 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팀을 맡으면서 뭔가 울산에서 뭐 보여준 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와서 새로운 감독이 와서 새로운 선수들이 막 오는 것도 좋은 어떤 그 느낌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때 김판곤 감독이 이걸 잘 운영할 그치. 수 있을지 네. 라는 우려는 생길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대폭 바뀌니까 이런 경우에 약간 흔들리는 감독들이 좀 있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이 본인은
이거보다는 좀 더 기동력이 있고 이거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스쿼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젊은 선수들 위주의 영입을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보면 다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여기서 굉장히 아주 유망하다는 걸 넘어서서 일단 다 증명은 한 선수들이라고 봐요. 뭐 어느 지금 영입한 정도씩은. 선수들은 다 네. 증명은 한 선수들이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선수들은 한대 묶어내서 이제 잘 만드는 건 또 감독의 역할이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력이 마이너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선수들의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이 지금 나간 선수들의 네임밸류 자체는 매우 이 선수들이 높은 굉장히 높죠. 선수들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보였던 퍼포먼스라는 측면만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이적 시장이랑 이번 이적 시장이랑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영입생들의 몇몇만 봐도 상당히 젊어지고 더 많이 빠릿하게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다수 온 걸 보고 이전의 이적 시장과 지금의 이적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울산은 감독이잖아요. 감독의 의중이 저는 새롭게 반영이 된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홍명보 감독 때 이적 시장과 지금 김판구 감독이 오고서의 이적 시장은 처음부터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 이건 이제 완전히 판곤스 트랜스퍼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판곤스 트랜스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김판구 감독이 이전에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원래도 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조금 더 기동력 있는 축구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기동력 있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수단보다는 새로운 얼굴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팀이 필요로 했던 포지션이 사실 오른쪽 풀백인데 윤종규도 데려왔고 그리고 사실 왼쪽 풀백에 지금 이명재 선수가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박민서도 왼쪽 풀백 뛸 수 있고 여차하면 강상우 선수도 사실 뛸 수 있고 정말 또 필요한 풀백 포지션의 영입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희균이나 센터백의 서명관 최전방 센터백 다 되는 허율, 미드필더 이진현,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되게 뎁스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희까지 포함해서 영입은 정말 잘하지 않았나. 잘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골잡이. 야구는 저는 항상 다윈 누니스를 보듯이 보거든요. 예. 빠와 까가 공존하는 거. 근데 또 저 이렇게 흥이 오를 때는 오르고. 또 왜냐면 또 오늘 새벽 어제 이렇게 해갖고 누네스가 또 잘했으니까. 예. 야구도 약간 이런 빈도의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야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공격수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울산이 이번에 영입을 했을 때 뭔가 젊어졌다라는 거는 뭐 알겠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울산이나 전북이나 선수들 영입했을 때는 탑이다. 그렇지. 이 선수 탑이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국가대표는 아니더라도 지난 시즌 K리그에서 탑이었어. 리그에서 최고 자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뭐 이제 울산에서는 이제 좀 실패했지만 김지현 선수도 당시에 강원에서는 가장 핫했죠. 그 나이 때 탑이었거든.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선수들, 이렇게 K리그 골수 팬들, 요즘은 그런 말은 좀 그렇지만 K리그 인기도 많아졌기 때문에 K리그 팬들이면은 이 선수는 S 내지는 A급이야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었는데. 네. 과연 이번에는 그거냐? 네임밸류만 놓고 봤을 네. 때는 그 금방이긴 한데 이전보다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이명재 선수 나간 게 이제 사실 보면은 전력상으로는 제일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이명재 선수 자리가. 근데 이제 강상우 선수도 영입했고 박민선 선수도 영입했는데 생각해보면 조금 지나면 조현택도 돌아와. 그쵸. 상무 예. 모집 해제하면은 조현택도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데뷔 자체는 되게 잘해놓은 것 같다. 진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주민규 선수 나간 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골잡이. 이거 차라리 마티나담이 그냥 나봤으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그때는 이제 마티나담은 본인은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지. 그랬는데 차라리 주민규 선수가 나간 지금 상황에서는 마티나담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입은 활발한데. 예. 우와, 세다. 까지는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돼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외국인 선수 라카바라는 선수가 지금 유력인 것 같아요. 네. 단독까지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피셜은 아직이지만. 라카바가 영입이 맞다면 그 선수도 잘해야 되는데 측면 성향으로 알고 있어서 여전히 중앙 공격수가 어떻게 운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프리시즌 때 허율에 대한 평가가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점만 일단 좀 언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울산은 어쨌든 리그 3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치? 우승에 대한 갈망은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라도 볼 수 있는데 리빌딩 한번 가고. 이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자리를 잡아서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설사 우승을 못하더라도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그럼 계속 갈 수 있는 근거는 된다 최소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오프닝 토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PL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L 얘기 오늘 첫 번째 토픽은
토트넘이랑 맨유입니다. 제 옆자리에 있는 이제 현주가 레스터 시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레스터가 강등권을 헤매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쓴 놀리더라고요. 네. 야, 레스터 안 좋아. 그랬더니만 현주가 하는 얘기가 외롭지 않아요. 맨유와 토트넘이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강등권에 있는 레스터 시티나 토트넘이나 맨유나 안 좋기는 매한가지다. 특히 실제로 토트넘은 이번에 맨유가 진 것도 진 거고 그 강등권이랑 훨씬 가까워요. 순위라는 게 15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 팀은 정말 좋지 않고 이번 라운드에도 정말 이런 표현 안 좋습니다만 사이좋게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 경기였잖아요. 네. 전반은 토트넘이 더 안 좋았고 맞아요. 후반은 맨유가 더 안 좋았어요. 오히려 토트넘이 후반에 좋아지니까 맨유 쪽에서도 브라이튼전 실점이 나오는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이 됐죠. 근데 사실 붙은 상대를 생각하면 브라이턴한테는 질 수 있죠. 브라이튼은 요즘은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이턴은 이미 까다로운 팀이 됐어. 네. 그러니까 항상 중위권 그 이상. 그래서 유럽 클럽 대항전 다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축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근데 에버튼 에버튼은 뭐 모예스가 부임을 이제 최근에 다시 해서 팀의 분위기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최근 상태가 더 안 좋다. 물론 아모림 감독도 중도 부임한 거 치고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긴 해요. 그렇죠. 뭐 그걸 뭐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토트넘 에버튼 경기는 이제 저랑 주원 형이 같이 봤는데 토트넘 경기 최근에 뭐 시원한 경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백스리를 선택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완전 실패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는 재밌다. 지든 이기든 뭐 항상 뭐 좀 박진감이 넘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어제 경기만큼은 그러지 않았었고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상황을 우당탕탕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조차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안정감 내지는 그 팀에 대한 기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에너지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고 있습니다. 네, 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변수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튼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골을 따라간 거지 전반전에 쓰리백을 쓰면서 그 소위 말하는 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아니 칼버트류인한테 휘청 하느라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프리미어리그급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버스에 직접 또 명장 로드에서 보고 왔잖아요. 네네, 한마디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뭐 힘내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선수 수비 라인에 몇몇 부상 선수가 있지만 그거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수 하나하나의 수비 라인을 못 믿으니까 그냥 때려 박았구나.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 쓰리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백스리라기보다는 형 말대로 반더벤 로메로 부상으로 빠져 있어. 뭐 계속 연일 실점이니까 일단 3명을 가다 박아보자. 라는 느낌밖에 아니지 않았나. 네. 때마침 벤 데이비스도 돌아왔으니. 그치. 문제는 돌아오고 나서 첫 경기에 바로 선발이었다는 거고. 네. 심지어 이 그레이는 갑자기 또 백스리 오른쪽 센터백에 적응을 하라고 그러면 이 되게 어린 선수고 이제 첫 시즌이잖아요, 토트넘에서. 근데 올 시즌에 해야 될 퀘스트가 지금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수미로 뛰다가 오른쪽 풀백 뛰다가 갑자기 센터백 적응하라고 하고 센터백 적응했더니 이젠 또 백스리 오른쪽 센터백을 갑자기 적응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 저는 어제 그레이가 어쩔 수 없이 헤매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올 시즌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레벨에서 경쟁할 만한 감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레벨이라는 것은 최상위 리그. 최상위 리그에서 어쨌든 이 팀은 유럽 대항전 언저리는 가야 되는 팀인데 거기에서 이 견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의 기조들을 보면 라인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소극적으로 변했고 전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변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수비진을 이제 백스리로 바꿔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전 대폭적인 전술 변화를 어쨌든 시도를 한 거잖아요, 나름에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죠, 다. 아이디어 다 있지. 근데 그거를 그럼 선수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생각한 거를 경기장 안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할 줄 아는 게 감독이에요. 그쵸? 그걸 잘하는 사람이 감독인데 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선수들한테 잘 얘기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한 10몇 경기 되지 않았나? 못한 지? 10경기 1승. 네. 리그 10경기 1승이에요. 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상황에서도 그게 안 바뀌는 거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성적이 좋지 않은 거랑 별개로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교적 안전하다. 거취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에 꽤 그래도 이름값 있는 기자들의 얘기가 왔었는데 어제 경기 지고 난 다음에 주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 그 원정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는 안 좋아지지 꽤 됐어요. 그렇죠. 꽤 됐는데 이번에도 뭐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 소위 완전 긁히는 상황이라 아주 최악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어제 또 레비 회장도 비춰줬는데 레비도 그냥 이렇게만 두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죠. 왜냐하면 남은 경기가 16경기인데 이전 경기만큼 만약에 또 10경기에서 1승한다? 그럼 진짜 강등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0경기 1승, 중간에 또 아주 중요한 컵 대회들도 있겠죠. 네.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이나 FA컵 그 오브리그 테모스와 연장까지 간 끝에 겨우 올라간 4라운드. 네. 조기 탈락이라도 할 시에는 아니면 결승 진출 실패라도 할 시에는 정말 잔류에 대한 근거가 아예 다 사라져버려요. 유로파리그도 어쨌든 아직 리그 스테이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잔여 일정에 대한 중요성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컵 대회 성적이 제가 보기엔 리그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축구라는 것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볼을 끊어내고 나서부터가 바로 시작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그 끊어내는 작업을 잘해야 돼요. 계속 시달리고 하면서 후방에서 그냥 상대방 다 대비하고 있는데 빌드업을 한다? 물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고 그 볼을 얼만큼 빠르게 상대방 진영으로 배달을 하느냐가 축구의 가장 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막 밀리고 해가지고 골 막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슈팅을 마무리 짓는 게 좋다. 어쨌든 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후방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도 대비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어. 모든 네. 팀이. 그러면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끊어내고 나서부터 축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토트넘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볼을 뺏어야 되는지 모른다. 그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뺏어도 공을 막 찬다. 막 찬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토트넘 경기는 측면에서 손흥민 돌파 헛다리 몇 번 하고 안쪽으로 빠른 패스 마무리 지면 솔라키 마무리 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손흥민 슈팅하면 좋은 거고 네. 아니면 쿠르트스키 존나 비비기 그거 좋은 거고 그거밖에 안 돼. 그거 말고 없어요. 그다음에 메디슨 볼 잡았을 때 메디슨하고 손흥민 메디슨 근처에 있는 선수하고 주고받는 거. 메디슨은 왼쪽에 있으면 볼 돌아가는데 보통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어제 오른쪽은 거의 남의 운동장이었어요. 듬성듬성 서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팀이 내가 딱 그거 보면서 이거 내가 너무 좀 이런 팀을 봤을 때 익숙한 팀이 딱 어제 떠오르더라고. 그 팀은 뭐 굳이 비하하고자 하는 의미는 없지만 이거 안 좋았을 때 전북 모습이다. 딱 그게 딱 보이더라고. 아하. 그 모습이. 그러면 전북이 굉장히 강등권에서 허덕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16경기 남았다. 토트넘 이런 분위기. 컵 경기 까라 그래. 유로파 까고 있네. 야 강등 바로야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바로야. 그러니까 경기 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16경기는 많아요. 저는 그 마인드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그럼 항상 여기에 어떤 거를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 라이브에도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스트에 까지 마라. 선수단 퀄리티가 더 문제다. 라는 분이 한 20%? 나머지는 일단 감독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팀이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다 보면 항상 그러다 이게 좀 싸움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레비가 문제다. 레비 경질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는 해요. 레비의 운영 철학만 놓고 봤을 때 물론 강등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게 토트넘이 바라는 바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형이 봤을 때는 그 토트넘의 운영 기조와 레비의 어떤 운영 어떤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틀리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우승을 하면 우승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가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해봤어 그렇게 무리도 써봤고 콘테도 써봐서 해봤어. 안 되는구나. 안 돼. 그래 포기. 자 우리는 해가지고 유럽클럽 대회는 나가고
일단 챔스만 나가면 돼. 챔스만 나가면 베스트고 못 나가도 유럽 클럽 대회 나가면 괜찮아. 유로파 나가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우리 돈도 잘 벌고 지금 구장도 새 거고 괜찮아. 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의 퀄리티예요. 시리즈 선수단 퀄리티도. 근데 지금은 그거에 안 좋은 감독이 만나서 그 선수단이 갖고 있는 잠재력조차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좀 심하다. 네. 이거 너무 심하지. 솔직히 아무리 부상 선수가 많아도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런 얘기처럼 이 팀이 성적 지금까지 트로피 이런 거 말고 요즘 현대 축구는 이제 사실 완전히 상업화됐기 때문에 이 구단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지 돈을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토트넘은 되게 큰 클럽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운영 기조가 이렇다 하더라도 얘기했던 것처럼 15위 근처에서 언저리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회장, 감독, 선수단 모두 다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토트넘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팀 좀 하는데 좀 느낌 있는데 좀 아쉽다, 좀 안 따라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다음에 좀 뭐 다음 경기는 이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뭐 퐁당퐁당 이기면서 어느 언저리는 갈 수 있는데 토트넘은 저희가 이제 투어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직관도 왔다. 했잖아요. 예, 진짜 예.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직관 가서 딱 보고 또 이제 요즘 토트넘 보면 못한다. 진짜 너무 담백하게 못해서 답답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하는 게 손흥민 선수는 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수고 사랑하는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에게도 이런 얘기하는 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왜냐면 지지난 경기 때 전반 끝나고 난 다음에 존이 얘기했는데 와 토트넘 진짜 개같이 못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진짜 웃기려고 뭐 이제 센 단어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못하긴 해.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진짜 세게 비판하고 싶지 않거든. 손흥민이 뛰고 있는 팀 입장에서. 근데 손흥민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도 부진하고 전체적인 그 토트넘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없지만 그런 게 이제 마냥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입에서 이 마인드 갖고 있는데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정말 솔직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드필더 진짜 심해. 사르, 뭐 비수마, 베리발. 베리발은 왜 그래? 그나마 요즘에 나왔던 폼이 베리발이었어. 너무 대강차 공을. 그 중에서 제일 나았던 게 베리발이야. 맞아. 그 중에서. 그 찬호 형 얘기한 것처럼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사실 그 찬스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이었으면 골을 넣습니다. 그랬으면 경기의 양상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미들맨이 예전에는 케인, 손흥민, 손흥민 나가고선 케인 나가고선 손흥민이었는데 소니도 이제 그런 찬스에서 이전만큼 확실하게 골을 넣어주지 못하니까 팀이 더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소란키는 부상이네. 그렇죠. 요즘에 좀 손흥민 선수 보면 몸이 좀 무거워 보여요. 네, 좀 무거워 보여요. 무거워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포로도 이번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다 오브리그 테머스전에 뛰었어요. 포로는 심지어 선발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연장에 나와서 분명 적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인조잔디 위에서 갑자기 연장 동안에 진짜 캐리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 다 쉬었어야 됐던 선수들인데 부득이하게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제가 볼 때 그 피로도가 지금 다 가중돼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구에게든 간에. 지금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지금 그러면 딱 봤을 때 원래 미들맨이었던 손흥민도 폼이 예전이랑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경기 때마다 어떨 때는 이거는 진짜 손흥민 예전보다 너무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나올 때가 있고 다른 선수들 퍼포먼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제 값을 해줬던 선수들이 센터백 2명인데 부상으로 없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 어린애들 써봤자 이런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뭘 하겠어. 근데 감독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어찌 보면 변방 리그에서도 완벽하게 그리 씹어먹은 정도의 감독은 아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 이 정도 수준에 와서 그걸 기대하는 게 오히려 좀 어불성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토트넘의 운영 기조 자체가 무조건 우승이야 라고 가는 기조도 아니니 이게 전체적으로 토트넘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현지에서는 뭐 그런 얘기, 이제 피터 형 스타일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토트넘이 그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반대에선 그래도 돈을 이 정도 벌고 있으면 이거보단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나? 이건 너무하지.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전에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기 이전에 조금 더 토트넘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도 이 정도 순위는 아니었어요. 율박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했을 때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유로파 도전하고 할 때 4위 노려보고 안 좋아도 6위, 10위 사이야. 그래. 근데 15는 너무한 거야. 10은 이 정도로 순위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토트넘 경기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에너지틱함이 언제나 역사적으로 좀 있었던 팀이었어요. 그래도 잘하는 못하는 걸 떠나서 예전에 레드넥 감독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못해.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이 정도의 순위까지 왔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뭐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독만 바뀌어서도 이 토트넘의 기조가 많이 바뀔 것인가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승리는 그래도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감독이 바뀌면 선수의 컨디션도 어떤 그 달라지면서 사용법도 달라지면서 선수의 컨디션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선수 살리고 죽이는 건 감독 역할이 크니까. 그치. 네. 이거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하게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통 감독 네. 날려요. 10경기를 네. 쓰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팀이 무슨 원래 최근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도 아니고 여기 선수들 연봉 규모만 봐도 사실 강등권에 있는 팀이랑 비교가 안 되는 안 되죠. 팀이고 애초에 그 부유한 런던에 있는 팀들 중에서 여기가 어쨌든 넘버 3 아니야. 그쵸? 네. 네. 여기 런던 팀들 중에서 여기가 넘버 3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게 좀 과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이 이렇게 과하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면 맨유는 또 이제 다른 느낌으로 안 좋은데 아마드 디알로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었던 물론 뭐 상대가 소튼인 걸 좀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역시 상대가 브라이튼인 걸 감안했을 때 어려운 팀이라는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1대3으로 패배한 거는 좀 안 좋고 더군다나 리그에서 6경기로 늘려보면 여기도 지금 1승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매한가지다. 소튼에게 1승이 유일하죠. 네. 근데 소튼이 지금 뭐 강등 유력한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무림이 새롭게 부임한 감독이고 이 감독이 강등당하지 않는다면 올해 내내 시간을 줘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안 좋지 않나. 아무림 감독에 대해서는 형이 이제 또 맨유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있는 또 전문가로서 지금 아무림 감독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베이스로 깔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기 힘들죠. 만족하기 힘들죠. 근데 아모린 감독 그 경기 있을 때 내용을 이제 보면 토트넘보다는 낫거든. 근데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칭찬 말하는 아니잖아. 게 그래, 맞아. 맞는데 그게 칭찬은 아니잖아. 내용은 그래도 이 팀은 뭐 쓰리백도 사용을 하면서 네네네. 뭔가 하려고 했고 또 강팀하고 맞섰을 때 어떤 비비는 어떤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좀 낫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뭐 성적이 이러니까 그래도 포스텍은 토트넘을 오래 맡았고 그치 1년 아모림은 이제 이상이고, 왔으니까 이제 왔으니. 동등한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 브라이튼전 패배한 다음에 아무림 감독 인터뷰를 보면 맨유 역사상 최악의 팀이 돼가고 있다. 인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고 회피하지 말고 경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진 않겠지만 지금 이 어떤 고생스러운 시기를 좀 잘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허심탄회하게. 네. 그렇죠. 이게 그런 경우 있죠. 본인의 철학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고수를 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 이제 철학을 놓는 것도 애매하니까. 근데 철학 고수하다가 현실이 너무 안 따라줬을 때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 브라이튼전의 패배의 큰 원흉은 측면 싸움에서 뚫려버린 저 윙백들이라고 네. 보거든요. 뚫린 것도 아니고 경기 그냥 털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타이타이 털렸어요. 또 뭐 하나의 실점은 오나나의 또 완전 네. 개인적인 미스기도 하고. 키퍼까지 포함을 네. 해서 수비가 좀 전체적으로 불안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윙백에 마즈라위 윙백이 아닌 스토퍼가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윙백에 쓸 선수가 다른 선수가 또 없어요. 그쵸. 아마드 디알로를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폼의 아마드가 윙백으로 내려가면 또 공격을 이끌 선수가 없어져요. 또 왼쪽 윙백의 달로도 당연히 더 좋은 왼쪽 윙백이 있으면 갈아야 되는 게 맞으나 바꿔야 되는 게 맞으나 지금 또 마땅히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모링은 아직 부임 초기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자기 철학대로 경기를 운영하고 전술을 짜고 싶겠지만 쓸 선수가 없어 보이는 게 지금 봤을 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모링에 대한 어떤 탓을 하거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시즌과 스쿼드 구성이 엉망이 되어버린 테나흐 감독 때와 그 테나흐를 잠깐이라도 믿어줬던 그 보드진 FA컵 우승에 따라서 신뢰를 해주고 한 시즌 뒀죠. 또 갔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유는 특히 아모링 체제에선 전 더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만약에 강등 근처에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시즌은 포기하고 보는 게 좀 많다. 감독의 이 아모린 감독의 책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물론 답답한 건 맞을 겁니다. 어쨌든 포메이션도 바뀌었고 새로 감독도 왔고 감독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도 경기 보면은 딱히 이게 나아진 건가 결과는 맨날 안 좋고 약간 이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의 책임이 형철이가 잘 설명을 했듯이 아모린 감독에게 있다면
제가 볼 때 20% 이하 음.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도 똑같이 메뉴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야 된다. 그냥 이거는. 가야 된다. 이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고 여기서 이적 시장 이제 여름에 겨울에 뭐 할라나? 못할 것 같긴 한데 예. 여기서 이제 이적 시장 여름에 한번 잘 보내고 그 다음에 겨울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여름까지 보내면 그러면 또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좀 가질 수 있는 게 이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어떤 분이 채팅창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런 상황을 빼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모반 무솔랑 텐 아 중에 결과만 놓고 보면 제일 안 좋다. 그러니까 중도 부임인 걸 감안하고 그 전에 스쿼드의 상황이 안 좋은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해지는 순간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본인도 근데 압박을 받을 거고. 본인이 사실 중도에 여기 왔다는 것을 그걸 감안하고 또 자신감이 있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게를 견뎌야죠. 네,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형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토트넘과 맨유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봤을 때 그래도 토트넘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전 그래요. 어. 네, 훨씬 더 게임을 잘해요. 네, 맨유가. 네, 맨유가 잘하긴 뭐 해요. 중간중간 결과가 안 나온다 안 하더라도. 나오긴 해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제가 좀 감명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뭐 컵대회나 이런 거. 네네. 예. 그래도 좀 전 잘 비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비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팀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형철이도 비슷한가요? 둘이 비교하면 당연히 맨유가 낫다. 네, 둘이 비교하면 맨유가 낫고 이건 그거죠. 감독 대 감독으로 보면 무조건 포스테코글루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위치에 있고 아모링은 일단 지금은 비판의 대상에서 잠깐 피해 있을 근거는 있다. 그리고 명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두 팀 다 보드진이 문제인 건 똑같아요. 레비는 토트넘 팬분들이 봤을 때 돈을 진짜 아예 안 쓰는 구단이면 우리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유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적 시장 때 영입하는 거 보면 돈을 꽤 써요. 돈을 잘못 써요. 잘못 쓰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팀이 돈을 쓰는데 계속 잘못된 투자를 하니까 팬들이 더 그래.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유도 이제 새롭게 보드진이 와서 이제 새롭게 팀을 꾸리고 있기는 한데 뭐 아직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테나의 잔류를 선택한 순간부터 조금씩 팬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좀 궤도에 올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들인가 시선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을 보면 두 구단 다 지금 보드진은 욕먹을 이유가 있다. 네. 감독 대 감독으로 보면 이거는 포스테코글루가 비판을 더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텐하의 나쁜 이 유산 중에 하나인 안토니. 정말 안토니는 그 이적료만 해도 1,000억이 훨씬 이제 훌쩍 넘어가는 이적료를 발생을 시키면서 안토니가 왔는데 지금 레알 베티스로 임대 이적 직전이라고 합니다. 안토니가 라리가 가면 좀 잘할까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토니. 옛날 스타일로 얘기할까요? 네. 한 몇 년 전 버전으로 할까요? 2017년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좀 그렇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좀 한 번 변했고 네. 두 번째 변한 건 이제 법인 전환한 2019년에 변했거든요. 네. 그럼 2018년과 19년 사이 정도로 그렇죠. 1819 정도로 네. 갑시다. 잘할 일 만무합니다. 아하. 네. 그건 너무 좀 그 19년 이후 스타일인데. 저는 22년 정도로 보이는. 예, 예. 네. 좀 더 거칠게 해야 살짝. 되나요? 이미 좀 막 갔죠. 예. 그 정도가 18년 것 같아요. 네. 이미 약간 상태 안 좋다. 네, 아. 그렇습니다. 해봤자, 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가서 잘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이상해. 그게 더 웃기죠. 사실. 네. 근데 다만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 나가는 건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여기 가서 좀 뛰고 괜찮은 모습 보이면 우리가 이적료 대폭 할인해 줄 테니 그렇지. 좀 데려가십시오. 조금이라도 건져야 돼. 그게 나. 네, 대폭 할인해 줄 테니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메뉴에서 얘를 쓸 수는 없고 지금 메뉴에서 얘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낫죠. 지금 그 맨유의 재정적인 상태를 100%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올드 트래포드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 혹은 신축구장을 간다 두 선택지 중에서 신축구장 쪽으로 간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래트클리프가 이제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FFP라고 할 수 있는 PSR도 좀 네.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쉽사리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레시포드도 그렇고 가르나초도 지금 나폴리에서 대형 비드를 하려는 느낌처럼 뭐 거의 그리고 가르나초도 좀 가고 싶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적료를 좀 확보하지 않으면 선수 수급이 이전만큼 메뉴가 돈을 막 쓰는 상황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수단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맨유는 다른 구단들과 다르게 소위 이제 애매한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잉여 자원들 있잖아요. 많죠. 근데 이 선수들이 몇 년 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4, 5년 묵혀있는 선수들, 그 이상의 묵혀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러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출은 계속 많이 나가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게 예. 많이 높게 책정돼 있으니까 지출은 고정 지출이 계속 맨유 입장에서 나가는데 이 선수들을 팔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한이 안 오니까. 근데 지금 돈은 돈대로 지금 더 뭔가 벌어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니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고 스쿼드에는 계속 애매한 자원들이 머릿수만 차지하고 있고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시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 맨유의 안 좋은 굴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 차라리 이게 네.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인정하고 지난 당장은 2년 어쩔 수 동안 없다. 돈을 너무 막 썼어. 막 여기도. 썼지. 여기도 진짜 막 썼어. 돈을.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쓰는 네.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좀 지금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리버풀은 그 돈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 막 쓴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죠? 요 몇 년간 그 있었나?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리버풀은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잘. 그게 문제지 오히려. 리버풀은 안 써서 문제야. 엄격하게 여기 FS를 통해서 엄격하게 근데, 그냥 근데 지금 FS 1위를 하고 진짜 있어. 졸라 잘하지. 네. 그러니까. 자 그럼 리버풀 이게- 얘기를 부드럽게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안 좋은 팀이 이제 맨유와 토트넘이라면 그래도 순위상으로 봤을 때 우승 경쟁 근처를 하고 있는 게 기본 리버풀의 독주. 거기 어제 이제 노팅엄이 승리하면서 아스날이랑 노팅엄이 승점이 같아지긴 했습니다만 2위 팀은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클럽의 차이가 이번 라운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리버풀은 그 어려운 경기였지만 승점 3점을 따왔고 아스날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승점을 또 드롭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 아스날은 최근에 돈을 쓴 거로 생각하면 돈을 많이 쓴 팀이에요. 그렇지. 근데 리버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안 썼어요. 뭐 쓴다고 해봐야 이제 누네스에게 좀 큰 금액을 치른 거. 아 그건 그랬죠. 근데 누네스가 결국에는 뭐 네. 한 건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쓴 거야 그 정도면 많이 쓴 거지 그 정도면. 민텔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돈 안 쓴 거 대비 참 잘해요. 진짜 잘하는 거죠. 아 근데 오늘 거의 새벽에 다 안 쓰니까. 아,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유벤 좀 쓰고. 유배 좀 쓰고. 예. 오늘 새벽에도 타레미하고 젤린스키. 아 진짜 네. 공짜로 내려온 놈들이 그 모양이니. 씨. 둠플스는 어땠나요? 졸라 잘하지. 형, 어제도 골 넣었어. 이거 돈 맞추기 아니야. 왜요? 그냥 아쉬워서요. 제가 그 둠플스 칭찬할 때마다 찬유 형한테 그 좀 핀잔 아이고, 들었던 한번 칭찬한 거 그 가지고, 시간이 아유. 좀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진짜? 형이 돈프리스를 칭찬한 게 진짜 진심으로 칭찬한 겁니까? 아니면 형이 안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하자 있는 선수를 칭찬해서 찬호 형을 긁고 싶었던 거였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와 이건 상상도 못한 대답이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부정은 안 하네요. 예,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도 알 수 없다. 명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리버풀은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죠. 일단은 너무 좋죠. 물론 내용은 사실 한참 때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갑작스럽게 살라가 스탯을 못 쌓기 시작했고 약간 그 후반기에 살라. 네, 후반기 살라가 다시 왔어요. 네. 괜히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 루이스 디아스의 가짜 9번 카드도 저는 사실 그 가짜 9번이라는 전술이 참 좋은 전술이고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보기 힘든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축구의 그 긴 역사에 미드필더랑 공격수를 괜히 구분해놨겠어요. 아니 거기 무슨 메시나 토티가 펄스나인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네. 아니 그 선수들은 가짜 9번인데 골도 잘 넣어. 그렇지 많이 넣어. 그냥 너무 만능이고 그치, 그냥 예. 공격수로 봐도 그 수는 탑급이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루이스 디아스 가짜 9번은 정말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은 하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이제 상대가 좀 밀집 대형을 펼쳤을 때 이번에 브랜트포드도 그랬지만 노팅엄도 주중에 그랬고 그걸 좀 뚫어내지 못하면서 슈팅을 참 많이 때리고 공격적으로 모험수를 많이 두는데 골이 안 나와가지고 경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끌고 가는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신누 형의 아주 큰 가오 덕에 그래도 리버풀이 일단 한 번은 좀 구제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스날 빌라 경기 형이 이제 또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좀
아르테타가 언제나 좀 지적받는 것처럼 반응이 좀 느렸죠. 근데 교체 타이밍이 결국 이제 우리도 경기를 보면서 2대0으로 쭉 가면 교체 좀 늦게 해도 티가 안 나는데 그치. 갑자기 뭐 2대1 되고 2대2 되는데 교체를 안 했네. 왜 안 했지? 약간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아르테타가 교체 자원 별로 없다.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네. 없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막 이 생각은 들죠. 네. 그 저희가 밑에다가 저희 스크립트에 리버풀이랑 아스날 스쿼드를 적어놨습니다. 네.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 빼고 어디 스코어 점수 한번 100점 만점으로 매겨봅시다. 자, 골키퍼 알리송, 켈러허, 야로스, 아스날, 라야, 네토. 리버풀 몇 점 주나요? 100점 만점. 저는 10점 만점으로 갑시다. 9.5. 9.5. 알리송 개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네. 알리송이 못 나면 킬러가 나오면 되니까. 오케이. 이건 9에서 9.5 줄무리 줄만하지 않나. 찬우 형, 저도 뭐 그 정도. 그 정도. 네. 형, 저도 높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거의 만점. 탑급이다. 탑급이다. 그럼 라야, 네토. 네트의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보다 조금 아래? 약간 아쉽다. 네. 비슷해. 저도 비슷해요. 네. 형 소리도 약간 저도 비슷해. 약간 아래라면 8.5, 9 이런 느낌. 오케이. 네. 자, 수비 보겠습니다. 센터백, 풀백 합쳐서 볼게요. 리버풀은 코나테, 조고메즈, 반다이크, 콴사, 로버트슨, 치미카스, 알렉산더 아놀드, 브래들리. 자, 아스날 봅니다. 살리바, 마갈량기스, 키비오르, 칼라피오리, 진첸코, 티어니, 루이스 켈리, 화이트, 팀버, 토미야스. 존나 많네. 이씨. 많다. 진짜 많다. 자, 수비 어떻습니까? 누가 나요? 저는 이거 다 건강하다고 봤을 때는 어. 아스날도 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퀄? 네, 이권이라고 같다. 봅니다. 네. 저도 동급. 동급. 네. 저는 아스날 0.5위. 약간 우위.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 로버슨이 폼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다이크, 코나테의 백업이 고메즈가 있긴 하지만 고메즈 네. 부상이고 콴사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스날이 전 좀 더 나아 보여요. 아니, 저는 이제 동급으로 준 건 여기는 다 좋은 선수들인데 부상이 너무 많아. 그런 것까지 그건 감안했을 때 맞아. 동급이다. 그래서 동급. 그럴 좋아요. 수 있어요. 네. 자,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흐라만베르, 엔도, 맥칼리스터, 소버슬라이, 커티스 존스, 하비 엘리엇. 아스날은 조르지뉴, 데클라나이스, 메리노, 파티, 웨데고르, 은와네리. 저는 리버풀이 좋다고 봐요. 리버풀이 좋다. 네. 찬우 형, 저도 지금 리버풀. 리버풀이 네. 좋다. 저도 리버풀이 좋고 1.5에서 2점 차까지 난다고 봅니다. 차이가 좀 있다. 네. 이거는 오호. 왜냐하면 있어. 맞아. 네, 네. 리버풀은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야말로 허리 역할을 해주면서 좀 다 분산시킬 수 있는데 아스날은 한두 명의 선수에게 좀 몰려있는 좀 몰려있다. 네, 아. 느낌이 들어요. 네. 메데고르가 요즘 조금 폼이 안 좋기도 하고 전보다는 좀 그렇죠. 흐라벤베르가 이제 라이스 파티보다 폼이 더 좋아진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파티의 부상 위험도도 흐라벤베르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공격수 갑니다. 리버풀, 살라, 루이스 디아스, 각포, 키에사, 누네스, 조타. 아스날은 제주스, 하베르츠, 스털링, 사카,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압도적인 리버풀. 압도적인 리버풀 위. 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 여기 차이 많이 난다. 저도 비슷한 느낌. 차이가 많이 난다. 네. 1.5 차이. 왜냐하면은 살라와 디아스, 강포, 키에사 모르겠습니다. 누네스도 그래 뭐 이번 골 있으니까 네네. 약간 좀 그거 아직 안 지워졌으니까 누네스 뭐 좋다 나오면 뭐가 있어요 다. 근데 지금 여기 아스날의 공격수들은 사카 빼고 다른 선수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어렵죠. 있나라고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어렵죠. 없습니다. 네. 저는 사카 그리고 하베르츠까지도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괜찮아. 마르티넬리 좀 아쉽고 트로사르 좀 아쉽고 제주스는 계속 아쉽고 예. 그럼 졸라 아쉬운 거 아니야? 스털링은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서운해, 아스날은. 왜 너무 서운해. 이렇게 얘네들은 다. 데려와서 이렇게 방치할 건 뭐하러 데려왔어? 아니야 좀 웃겼어요 나 그때 엊그제 나왔을 때 스털링 플레이 보고 좀 재밌던데. 맞아요. 그게, 그니까, 나 좀 졸렸는데 졸라 웃기지? 좀 한 1분 동안 그 시청자분들하고 숲에서 방송하면서 많이 좀 1분 동안 웃었던 것 같아. 약간 깔깔대면서. 그니까. 스털링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이 웃을 수 없잖아, 아스날 팬들은.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슬박이랑 아르테타의 어떤 운영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스쿼드로 봤을 때 골키퍼 수비까지는 퉁이라고 치는데 미드필더 공격 라인 특히 공격 라인에서는 리버풀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이기느냐 승점 3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는 그거잖아. 잘 막는다고 승점 3점 따나? 결국에 골을 골을 넣어야죠. 넣어야지 승점 3점을 따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점수차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리버풀이 이렇게 보니까 강한 이유가 있네.
네, 수비 라인은 뭐 로버트슨 로버트슨, 폼이 예. 떨어지고 아놀드가 이제 오락가락한다고 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심에서 잡아줄 수 반다이크가 있는 있잖아. 뭐 반다이크뿐만 코나테. 아니라 코나테, 뭐 고메즈도 만약 부상 없이 나온다고 그럼 했을 여러 때는 어느 포지션에서 정도 세 뛰어줄 수 번째가 있고.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브래들리 뭐 아직도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근데 미드필더가 흐라벤베르, 이제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그다음에 커티스 커전. 존슨, 그다음에 엘리엇까지 마지막에. 근데 이런 크라벤이 터진 게 진짜 큰 거예요. 그렇지. 딱 보면 통나무를 다 똑같은 힘을 들고 있는 듯한. 아 여기 해서 이거. 그럼 이게 근데 아스날은 요즘 롤 좀 한다고 롤에서 그런 많이 쓰는 느낌. 표현. 아, 롤이, 아. 네. 통나무가 원래 이게 롤에서 많이 쓰는 그래요? 거지. 그럼 형이 이제 손만 대고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아듣네. 바로 그러네. 알아듣는구만. 자, 저는 적당한 힘을 가하면서 그래요? 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세게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네. 하지만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놓지도 않습니다. 놓지도 않는다. 네.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너는 이게 좀 단단하다고 봅니다. 네. 아스날은 여기 보죠? 그 메리노는 키는 큰데 손을 안 대고 있고요. 파티는 손을 놨다 뗐다 해요. 조르지뉴는 팔 존나 힘을 세게 내고 있는데 힘이 없어. 라이스랑 웨데고를 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은하네리는 아직 어려서 손이 잘 안 닿아. 네. 예. 그리고 앞에 공격수 통나무로 지져 싹 혼자 들어요. 이게 보면은 흐라멘베르가 잘해졌고 소보슬라이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그치. 잘해졌고 이러니까 네. 여기가 세 보여. 훅 올라왔어. 예전처럼 흐라멘베르 안 못하고 되고. 소보슬라이 또 못하고 이러면 여기 뭐야? 그치. 여기 메갈밖에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시즌 전 분위기가 딱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이제 제가 리버풀 우승이다, 아스날 힘들다라고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엄살이다라고 하지만 리버풀은 저는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봐요. 중간중간 가다. 왜냐면 힘든 경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아스날이 그거를 차이를 좁힐 만한 힘이 모자라다. 결국엔 계속 드랍하는 건 리버풀이 아니라 아스날이야. 자, 그게 문제인 상황에 아스날은 공격수 이적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브랜트포드의 음베모. 그 다음 나왔던 게 쿠냐인데 쿠냐는 뭐 지금 약간 뭐 재계약. 예. 근데 아직 미확정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슈코가 지속적으로 이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세슈코가 다시 한번 좀 존 크로스가 떠올랐고 그 다음 바이아웃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주거 문제 때문에 항상 이제 걸리고 있는 니코까지 니코 윌리엄스까지 있는데 그 세슈코 요즘 좀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지금 리그 기준으로는 4경기 연속, 리그 기준으로는요, 지금 5경기 연속골이에요. 어허. 오펜다랑 함께 라이프치히가 좀 궤도에 오르지 못했을 때도 그래도 공격을 잘 이끌어준 선수였고, 다만 이제 이번 경기 때 그 퇴장에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에게 라이프치히가 패배하긴 했지만, 현재 폼 자체는 괜찮다. 지금 분데스리가가 정말 좋은 공격수들이 올 시즌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예. 뭐 그 중에 근데 뭐 신성 선수는 아니지만, 뭐 셀치코도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죠. 그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팅엄은 시즌이 결국 끝나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도 있겠으나 어느 순간에는 힘이 빠질 가능성은 있다. 예. 그리고 뉴캐슬은 좀 오락가락하는 팀이라고 저는 봐요. 이삭과 고든의 어떤 활약 여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 맨시티 보셨나요? 네, 얘네 다시 이제 슬슬 올라가고 다시 있죠.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후반기는 맨시티입니다 원래.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요렇게 슬쩍 드롭하죠.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다. 역전돼 있어. 어느 순간 여기 와 있어. 맨시티 무지하게 지는 것 같았는데도 순위 보면 되게 방어를 은근 하고 있었어요. 벌써 4등. 벌써 4등이에요. 아니 초반에 워낙 잘해서 그래. 그렇지. 초반에 워낙 잘해서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그렇다고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못 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뉴캐슬이랑 노팅엄의 어떤 이번 시즌의 흐름 그리고 맨시티가 또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서 물론 사실 그 아스날이 리그 성적을 보면 무승부가 좀 많아서 그렇지 되게 많이 지거나 이상하진 않아요.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게 아쉽다는 거야. 그렇지 드롭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패배가 많지 않고 무승부가 많다는 것은 아쉽게. 한 골 차이라는 그래. 거야. 근데 우리가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공격수 한번 영입해봐라. 그러니까. 그럼 공격수가 2경기당 하나만 넣어봐. 그럼 8무거든? 네. 이거를 3승만 해봐. 그게 이제 완전 다른 거지. 그게 완전 네. 그 진짜 무지하게 다른 완전 다른 거라니까. 거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회의적이었던 건 저도 공격수 영입을 하면 좋겠는데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무의미한 얘기처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아르테타가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 아니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한 것도 야, 리버풀은 누네스 있는데 우린 없다. 물론 누네스 있는데 우린 없다라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말리지 않거든요. 안 할 말이죠.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최근에 골 넣었기 때문에 얘기했겠지. 뭐 그렇긴 하지. 아니, 그건 있어. 정말 아스널이 우승을 원한다. 그럼 지금 링크나는 세슈코, 니코 둘 다 사야 돼. 맞아요. 둘 다 사야 돼. 우승하려면. 이거 윙포랑 포워드가 둘 다 있어야 남은 그 한 16경기 동안 이빠이 땡겨서 쫓아가도 될까 말까 정도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된다. 그지? 그렇긴 하지. 근데 축구라는 게 진짜 이게 오일한 게 뭐냐. 야, 공격수 사서 되겠어? 스쿼드가 얇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공격수 2명을 샀어. 필요하니까. 근데 얼레벌레 해가지고 초반에 골 넣잖아? 갑자기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살아나는 편안해집니다. 경우들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편안해져. 아, 그래. 무리한 축구를 안 해. 그럼 그런 무리한 축구를 안 하고 그 경기를 보내면 다음 경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 계속 0대0 상황을 벌어지고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중하위권 팀들하고 했는데 우리는 승점 1점만 따내. 승점 3점을 따내는데 0대0 상황이 70분, 80분 돼. 그러면 이 체력적인 소비가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까지 쭉 있어가 다음 경기에 영향이 있단 말이야. 물론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건 좋겠지만 리버풀 이번에 어렵게 이겼잖아요. 네. 다음 라운드도 리버풀도 몰라요. 또 모르지. 그러면은 또 그게 또 힘들단 말이야. 맞아. 골이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전반에 나오느냐 후반에 나오느냐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쉽게 가지고 가야 돼요.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은 쉽게 이기는 경기들이 있어야 돼. 이게 본인들도 지금 형 말이 맞는 게 약간 후달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게 웨데고르나 라이스 같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전에 잘했었을 때보다 폼이 좀 안 나와. 웨데고르도 물론 웨데고르가 골 결정력이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공포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0점이 너무 안 맞아. 라이스도 이전보다는 좀 둔탁해 보여. 물론 그건 유로 때부터 쌓여온 어떤 피로도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골 넣으려면 마갈량이스야. 그렇죠. 결국 세트피스예요. 결국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즘에 봤던 해외 칼럼 중에 아스날의 공격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지표를 보면 너무 측면 위주로 간대요. 그치. 근데 축구 전술에서 어떤 공격하는 팀이 중앙을 파고들지 않는 이유는 중앙을 가다가 중앙에서 공을 뺏기면 그대로 역습을 골문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역습에 대한 위기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볼을 안전한 측면으로 빼면서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게 지금의 아스날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너무 측면 넓게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격 마무리가 크로스만 의존하고 있고 사실 뭐 아스날이 지금 크로스 올렸을 때 받아줄 만한 선수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마갈량이스 받아야 돼. 그래서 결국 얻어낸 세트피스에서 겨우 이제 마갈량이스를 통해서 골을 집어넣는 게 지금 아스날의 패턴인데 조금 더 아르테타가 중앙 위주로 공격을 할 줄 아는 모험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칼럼의 그 결론이었어요. 사실 웨데고르 선수를 제외하면 중앙 지역 특히 이제 하프스페이스 지점을 잘 활용을 못한다는 느낌은 크죠. 특히 왼쪽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두드러지는 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뭐 이런 선수들 나왔을 때 메리노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찬우 형이 얘기한 부분은 어찌 보면 그라니트 자카가 빠진 다음에 계속적으로 두어 시즌째 얘기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라이스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 시즌은 어느 정도는 잘 된 느낌이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중앙 지역을 활용이 돼야 이거 못하는 감독은 사실 좋은 감독이라고 보는 안 되죠, 어려워요. 결국엔. 네, 우승하는 감독들 네. 다 이거 잘 써먹고 여기서부터 찬스를 계속 만들어서 상대한테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게 일단 이런 거 다 잘했던 감독들인데 저는 지난 두 시즌간의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인데 올해 안 좋아요. 이번 시즌 좀 어렵다. 되게 답답해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어차피 제 돈 아닙니다. 그렇지. 다 살아. 전부 다. 다 사야 돼. 그거 뭐야? 근데 맞아요, 네. 진짜. 어차피 이미 많이 썼어. 많이 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더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 이제 팔 선수 다 팔고 뭐 파티 사우디로 가. 예. 조르지뉴 너도 사우디로 가. 본인이 안 온 애들 다 보내. 예. 티어니 넌 뭐 셀틱으로 다시 가. 진첸고 어디 가. 다 가서 정리한 다음에 이종료 다 했어. 왜냐면 보세요. 아무리 아끼는 거라도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팔아야 됩니다. 팔하고 현금 총알을 확보한 다음에 누구라도 사와야 된다. 찬영이 얘기가 딱 맞아요. 세슈코, 니코 둘 중에 하나 안 돼요. 둘 다 해야 마지막에 남은 시즌 동안 어떻게 비비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 중에 한 명? 나는 지겠죠. 근데 지금 리버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되진 않는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강인도 사.
아주 좋아. 아스날은 전방에서 좀 비빌 선수가 필요해. 하베르츠 뭐 공 잘 차고 키도 크고 하는 거 알겠는데 연계의 느낌이지 파워풀한 느낌은 그렇게 안 돼.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꼭 골을 넣는다? 카이가 공 잡았을 때 그런 생각 안 하거든.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베르츠 말고 다른 힘 있는 중앙 수비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그 선수를 견제를 한단 말이야. 또 이 선수가 볼 잡았을 때 등지고 있으면 부담돼 가지고 중앙 수비수가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근데 하베르츠가 연기하러 나온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맡겨놔도 돼. 그치? 그리고 크로스 올라온다? 그럼 자기 크로스 대비만 해도 돼. 네. 박스 안을 지키고 있으면 되지. 자기가 우리 집 안방에서 나간다는데 그걸 뭔 부담이 있어. 근데 안방에 와가지고 계속 비비고 지랄병을 하니까 수비 라인이 균열이 생기고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는 거지. 네. 그 불편함을 줘야 된다고. 그래. 근데 아스날은 그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어요. 네. 아데바요로 있었잖아. 아데바요는 약간 그냥 아데바요 자체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아데바요는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니까 자기 팀도 동료들이 좀 불편해. 자기 팀들도 네, 불편해. 그런 게 좀 이제 아데바요의 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그래 지루는 되게 좋아했어요. 지루 진짜 괜찮은 공격수입니다. 대단한 공격수입니다. 지루. 지루는 그 이후에 했던 것들 봐도 진짜 좋은 공격수입니다. 첼시 시절 그다음에 밀란 밀란 시절까지 때. 그렇습니다. 진짜 잘했지.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이거 좀 저기입니다만 이 맨시티 네. 뭐 우리 이거 이 얘기랑 별개로 이적 시장에서 완전히 막 쓸어 담고 있어요. 보드진이 참 잘하고 있어. 이게 맨시티다. 와, 잘하고 있어. 우리 좀 삐끗해? 알았어. 예, 우리 추가해가지고 우리 뭐 스몰 스쿼드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해서. 뭔 줄 알아? 그렇게 한 다음에 아직 선수가 도착을 다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성적은 다 벌써 다 올라왔어. 마르무 씨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다 안 했는데 올라왔어. 네. 아니 여기는 그리고 센터백을 몇 명을 사는 거야 도대체. 흡산호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맨시티의 강력한 보강 덕택에 다음 시즌은 또다시 맨시티의 것일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 가르디올라 감독의 의지도 많이 작용한 거. 그치? 왜냐면 이 이거 사람- 존심 졸라 상했을 이 거예요. 사람 성격은 그거야. 야 이거 내가 어떻게든 간에 다시 올려오는 내가 많이 거야. 한다. 진짜. 그리고 진짜 트렌드가 바뀌었어. 예, 바뀌었기 때문에 스쿼드의 그 풍성함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너무 경기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감독들이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렇게는 선수들이 다 막 녹아나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편한 경기가 없어요. 그래, 다 불편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편한 경기가 없기 왜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다 경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베스트 11분들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너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돌려줘야 돼 맞아요. 이제는. 진짜 편한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자기 감독은 대단하다. 그냥 경기가 안 풀려도 무조건 돌린다. 네. 정말 강심장이에요. 예. 지금 따지면은 베인테스가 지금의 현대 축구에 맞지 않나요? 그죠. 로테이션 어떻게든 돌리고. 개 로테맨이잖아. 진짜. 진짜 무조건 로테맨이야. 아, 그 알잖아요. 한 잔이라도 바꿔. 토레스 교체할 때 제라드 절레절레 하는 거 아, 유명한 그거 이미지 있었잖아. 있잖아요. 은곡이다. 그거. 은곡 그게, 그거. 팀에 은곡만 없으면 베니테즈도. 은곡이다. 은곡.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히든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라이브 일정 지금 올라왔나요? 아마 오늘 중에 올라갈 겁니다. 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히든폰 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히드풋 무슨 100m 달리기 한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느낌이. 예. 딱 좋은 간만에 느꼈던 딱 좋은 느낌입니다. 네, 저는 딱 이런 방송을 좋아해요. 롤로 시작해서 그런 거 그렇지,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로나씨 약간 쉬는 시간 느낌으로. 그거지. 아니. 통나무도 나는- 들고. 아니. 손은 안 들었지만. 축구 얘기하니까 더 좋네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고. 협곡 개새끼들. 새끼들 막 와가지고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사람 멘탈을 흔들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네가 미드해. 미드에서 캐리해. 그럼 되잖아. 그게 또 내가 캐리 능력 내 객관화는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안 돼 있다. 그럼 서포트해. 서폿을 형 너무 좀 도구 느낌이 나니까 그 느낌은 좀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음 히든 볼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